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스터디 때 녹화 진행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FS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았고, 그 다음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란 거는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방문하는 알고리즘이라 하였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이랑 너비 우선 탐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었고, 이번 시간에는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그냥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깊이 우선 탐색은 현재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들까지 들어가면서 탐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코드로 구현해 보았을 때 제기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탐색을 해보았죠. 이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저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현재 정점에서 인접한 연결된 정점부터 탐색하는 방식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시작 정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탐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을 예시로 들자면 0번부터 탐색을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0번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너비 우선 탐색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너비 우선 탐색은 이제 제가 앞에 깊이 우선 탐색을 구현할 때는 제기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었죠. 근데 이번 너비 우선 탐색은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탐색을 해볼 겁니다. 이 Q의 역할은 앞으로 탐색할 정점들 목록들을 Q에다 놓고, 그래서 그 Q에서 하나하나씩 빼서 탐색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탐색 시작 정점을 Q에 넣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리면서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Q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탐색 시작 정점을 일단 Q에 넣습니다. 옆에 그림대로 이제 0번을 Q에 넣고, Q에 넣은 상태로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부터는 이제 Q에서 정점 하나를 꺼내고 0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꺼낸 정점과 인접한 정점들을 Q에 넣습니다. 0번과 이제 인접한 정점들은 이제 1번과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과 2번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0번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 2, 3번 과정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Q에서 하나 빼고 1번이 나오겠죠? 그럼 1번에서 인접한 정점은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나오겠죠? 3번과 4번이 들어가고, 또 이제 Q에서 2번을 이렇게 빼면 2번과 인접한 정점들이 5번과 6번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3번을 또 빼고, 3번은 더 이상 인접한 정점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고, 또 4번을 또 빼봤는데 그래도 또 인접한 정점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고, 그다음 5번을 빼보고, 그다음 6번을 빼고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빼고 놓고 할 게 없죠. 보시면 이제 이게 오토매틱 방문 순서가 되는 겁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0번부터 탐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0번을 놓고 시작합니다. 이제 Q에서 하나를 빼겠죠. 빼고 놓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번에서 인접한 정점이 이제 1번과 3번 있죠. 1번과 3번을 이제 Q에 넣습니다. 앞으로 방문할 것들이란 거죠. 탐색할 것들. 그래서 또 Q에서 또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1번과 인접한 정점 2번을 넣게 됩니다. 뭐 0번과 3번도 1번과 이제 인접해 있지만 이미 얘네들은 Q에 들어왔거나 탐색을 이미 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Q에 넣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새로운 정점들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2번이 들어가고 그냥 또 3번을 뺍니다. 3번과 또 인접한 정점이 4번이 있으니까 4번을 넣게 되고 그 다음 2번을 뺍니다. 2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인접한 정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4번을 뺍니다. 그 다음 이제 인접한 정점 5번을 넣게 되고 5번을 빼면 또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BFS 너비 우선 탐색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탐색 순서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0번, 1번, 3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탐색 순서가 이렇게 탐색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 탐색 순서가 0번, 1번, 3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탐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한번 직접 구현해 볼 건데 제가 구현한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뭐 바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탐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언어 문법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그래프를 만들어야겠죠. 저번 시간에 배운 벡터를 통해서 구현할 거고요.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6개니까 6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입력받는 형식으로 구현할게요. 간선의 개수를 입력받고 간선의 정보들을 입력받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그래프가 아니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이렇게 간선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프 입력받는 부분 됐습니다. 그럼 이제 BF 탐색을 해볼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탐색하기 앞서 몇 가지 준비하자면 일단 Q가 필요하겠죠. Q가 필요하다 하였고 Q는 뭐 뭐지? 뭐 벡터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히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은 시작 정점을 입력받아가지고 스타트 지점부터 탐색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할게 Q에 시작 정점을 일단 놓고 시작한다 했죠. Q에 시작 정점을 놓고 시작합니다. 다음
좀 더 이걸 보면서 해볼까요? 처음에 탐색 시작 정점을 Q에 놓고 그다음 이제 Q에서 하나 빼고 그다음 꺼낸 정점을 이제 꺼낸 정점과 인접한 정점들을 Q에 넣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한다고 했죠. 꺼내고 놓고 꺼내고 놓고 반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복을 Q가 더 이상 비어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니 이렇게 empty라는 걸 사용해서 이 empty는 이제 Q가 비어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느낌표를 붙여서 비어 있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제 비어 있으면 자동으로 while 문은 나가게 될 겁니다. Q가 비어지면 이 안에 반복할 과정을 넣을 건데 Q에서 하나를 빼겠습니다. 프론트 함수를 통해서 일단 Q의 맨 앞에 값을 읽고 거고요. 그 다음 탑을 해서 한 개를 이제 그냥 꺼낼 겁니다. 그 다음 이게 그 Q에서 하나를 꺼내는 코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꺼낸 정점과 인접한 정점들을 Q에다 다시 넣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깊이 우선 탐색해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Q 푸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빼고 놓고를 계속 반복을 하겠죠. Q가 비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빠진 게 깊이 우선 탐색할 때도 중요했던 게 바로 방문 체크였죠. 야, 한번 굳이 이걸 방문했는데 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방문 체크라는 걸 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 체크는 Q에 넣을 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일로 체크. 그래도 푸시한 부분 여기죠. 그다음 이제 Q에 실제 넣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방문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0이면 0이어만 0일 때만 방문해야겠죠. Q에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아직 방문을 안 한 곳이다 하면 이제 Q에 넣고 방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BFS 기본 코드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전에 제가 여기 실행을 안 해줬네요. BFS 0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탐색하는 걸 봐야 하니까 컬에서 이제 Q에서 하나 뺄 때마다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 확대를 해보자면 일단 이제 그래프 입력을 해야겠죠. 간선 개수를 입력하고 간선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0과 1이 연계되어 있고 0과 3이 연계되어 있고 0과 3이 연계되어 있고
단순한 정보 입력하면 이제 비프 탐색을 시작하겠죠. 보시면 이제 방문 순서가 0번, 1번, 3번, 2번, 4번, 5번, 0번, 1번, 3번, 2번, 4번, 5번 지금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이 Q를 사용해서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 빼고 놓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너비우선 탐색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 이걸 보통 뭐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느냐 DFS 너비우선 탐색을 통해서 최단 거리를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0번과 5번 사이에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다 하였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눈으로 보자면 시작점과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 했을 때 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거리가 0이겠죠? 그 전에 모든 간선에 대해서 거리가 다 1로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거리가 1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했을 때 0번과의 최단 거리를 이제 그냥 눈으로 구해보자면 0은 최단 거리가 0일 거고 그 다음 1은 최단 거리가 1이겠죠. 그 다음 3번도 0번과의 최단 거리가 1이겠죠. 2번은 이제 2번 이동해야 하니까 최단 거리가 2일 거고 4번도 2가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은 0번과의 최단 거리가 3이 되겠죠. 여기 탐색 순서를 보시면 이 최단 거리는 저희가 그냥 눈으로 구했지만 탐색 순서를 보시면 시작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작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탐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탐색을 하니까 시작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탐색하는 걸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최단 거리를 각자 그 시작점과의 최단 거리를 저장하는 별을 하나 만들어서 구해보자면 일단은 시작 정점은 당연히 최단 거리가 0일 거고 그다음 이 밑에 이 식을 사용해서 이 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거리에서 더하기 1을 한 게 자기 넥스트 정점의 거리가 될 거고 자기 거리에서 더하기 1을 한 게 자기 넥스트 정점의 최단 거리가 되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가 구해지겠네요. 한번 추가를 해보자면 디스트 별만 선언하고 Q에 넣을 때마다 체크를 해줍니다. 시작 정점은 당연히 거리가 0일 거고 여기서 Q에 넣을 때 디스트 넥스트는 현재 자기 거리에서 더하기 1을 한 게 넥스트 정점에 대한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최단 거리 보였을 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실행해보자 하면 입력을 받아서 입력하면 마지막에 0번에서 5번까지 차단거리가 3이라고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너비 우선 탐색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간선의 거리가 다 동일할 때만 이런 식으로 차단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 거리는 막 2인데 얘 거리는 1이고 얘 거리는 막 4다 이렇게 막 거리가 다 다르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알고리즘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당연히 해볼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거리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너비 우선 탐색만으로 차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깊이 우선 탐색 관련한 문제들 풀어볼 때도 해봤는데, 이러한 형태의 일반적인 그래프 말고도 이러한 뭐 2차원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맵에서 탐색을 한다 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각 칸이 정점이 되고 상하 좌우로 이제 간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약간 다른 점은 앞에는 이제 각자 정점 번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정점 번호가 따로 없고 이렇게 좌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좌표가 정점 번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굳이 이 간선에 대한 정보를 굳이 입력받을 필요가 없고, 얘가 뭐 y,x 좌표라고 했을 때 y 좌표를 1 빼면 위로 올라가고 y 좌표에서 1을 더해주면 아래로 이동하겠죠. 또 x 좌표를 또 이렇게 1 빼거나 1 더하면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 2차원 공간 안에서 똑같이 너비 우선 탐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코드로 나타내 보자면, 우리 Q에다가 정점 번호들 넣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점 번호 따로 없고 이 좌표로 y, x 좌표로 됐기 때문에 y, x 좌표를 둘 다 Q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이제 인트형 하나밖에 못 넣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넣어야지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구현해가지고 뭐 포지션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조체를 이제 Q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Q를 뭐 두 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Y 좌표랑 X 좌표를 따로따로 Q에 넣는 거죠.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좀 더 그냥 뭐 설명이 단순해 보이는
Q를 두 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시작점 입력 받을 때도 스타트 Y랑 스타트 X를 좌표로 받아가지고 QY에 SY 넣고 QX에 넣겠죠. 그 다음 이제 그래프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선 형태의 모드 중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2차원 맵이 주어지겠죠. 뭐 문제를 풀거나 하실 때. 그다음 뭐 얘도 이 식으로 똑같이 방문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냥 똑같은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Y랑 X랑 따로따로 빼면 되겠죠. 얘는 뭐 일단 빼고 그래프가 따로 없으니까 이걸 델타 Y, 델타 X를 따로 만들어 줘가지고 Y좌표를 뭐 1 빼거나 1 더해주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 X좌표를 이제 1 빼거나 1을 늘리면 좌우로 움직이겠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Y는 컬 Y 더하기 델타 Y X는 컬 X 더하기 델타 X 총 이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지겠죠. 넥스트 좌표를 안에서 뭐 0이면 이렇게 Q에 넣어주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뭐 전체적인 틀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100주 연습셋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들을 한 번씩 다 풀어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